제가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 간 거에 영감을 준 거는 에일리에 보여줄게였어요. 에일리에 보여줄게거든요. 가사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명백하게 진상조사 빨리 끝내고 털고 가야 된다. 종합정치. 어쨌든 정치 은퇴 선언을 하신 건 아니니까. 아 그럼 저는 은퇴를 왜 어떤 분이 저보고 정계 은퇴를 권하는 분이 있어요. 저 친한 분인데 근데 그 사람이 요새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내가 지금 정계 은퇴 지금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때인데 지금 네, 근데 그런 문제인데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하고 싶어요. 네, 좀 하고 싶고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뭐 너무 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순소리를 많이 하시면은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는 거고. 네, 디트뉴스 인터뷰 디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미 국민의힘 대전 시당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20년 동안 선출직으로 열심히 이제 활동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좀 결례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백수가 좀 되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전문직이시니까 매달 들어오는 세비가 있었는데 예. 그게 딱 확인이 아니잖아요. 예, 예. 기구 아니고 거. 예. 백수입니다. 예,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시는군요. 예. 예. 이제 하여튼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준비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평, 전망,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열린우리당에서 당선되셨고 민주당에서 오래 이제 계셨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 하시다가 이제 탈당하셔서 국민의힘에 들어오셨는데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하셔가지고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당내 민주주의 어떻습니까? 아니 뭐 보시는 대로 예. 그 문제가 많죠.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보실 때 아주 턱없이 뭐 형편없다고 생각할 테고요. 뭐 그거는 엄연히 있는 현실이고 제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는 거는 도저히 그 당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우선식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저한테는 정치적으로 이득인데 그러나 더 이상 있다가는 저의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왜냐면 특검 탄핵 예. 탄핵이 요건이 안 되는데 제가 법률가인데 탄핵이 법사위원장 출신인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거기에 도장 찍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당론이지만 근데 예정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탄핵 기각된 헌법재판소에서 또 뭐 특검도 그렇고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은데 마구잡이로 하고 그런 배경을 정치적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에서 한번 진짜 신나게 싸우고 왔어요. 똑같은 취지일 텐데요. 후회가 없냐? 후회 없어요. 민주당 탈당한 건 아주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련한 마음까지. 예, 후련하고 정말 민주당 사람들한테 제가 잘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선되고 싶었고 당선되는 건 왜 되고 싶었냐? 제가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 간 거에 영감을 준 거는 에일리에 보여줄게였어요. 에일리에 보여줄게거든요. 가사 아시겠지만 네. 이놈이 내가 사준 티셔츠 입고 내가 사준 향수 뿌리고 그리고 딴 놈을 만나러 갔어요. 예.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배신감이니 뭐니 막 마음이 울고불고 하다가 또 지나온 거 너는 내 기억에서 다 지워버린다 이렇게 맘먹고 하려니까 지나온 시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이게 현안으로 많이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내에서도 아니 당 밖에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오히려 당내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 하면 뭐라고 하더라고. 방송에서도. 뭐냐면 김건희 씨가 더 나은 말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를 꼭 붙여야 되나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의 부인을 부를 때 여사라고 저는 여사라고 안 부르고 또 씨도 안 붙이죠. 보통 뭐 사모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 사모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간 김건희 씨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문제도 만약에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를 이왕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그 부인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커지거든요. 대통령이 올라갈수록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될수록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장애운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국가에 지대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 빨리 끝내고 털고 가야 된다.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깔끔하게 끝나고 저 민주당한테 이런 문제를 그냥 두면 호재거리를 두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개의 특검법들이 있는데 그런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이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다수지 않습니까? 철저히 안 하는 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특검법을 받아가지고 시원하게 털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그거. 근데 이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게 완전 진영 논리로 나눠져서 저입도 아니고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이미 처벌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숙주 역할을 해서 저렇게 키워놨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이쪽이 하는데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특검을 받으면 밀린다. 저쪽한테 진다. 여기에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그럼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그거를 사실은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나는 자신의 리더십도 구축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고 그게 되는데 해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차례 뭐 이제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했는데 상당히 좀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선 국회의원 이상민에게 한 질문이었다면 앞전까지는 이제는 저는 대전시당위원장 이상민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시당이 최근에 이제 심기일전 내세우면서 시당사 이전하기도 했고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그래도 꽤 지난 두 달 가량 지났었나요? 두 달 가량 지났죠? 네, 그러면 과거 이제 시당이 과거 했던 거랑 최근에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딱 간추리면 조직 강화, 다음에 홍보, 소통 강화. 소통 강화. 예, 소통 강화. 하여튼 좀 적절한 말은 아닌데 조직 강화는 뭐냐면 지금 상대당이 민주당하고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요? 3분의 1. 안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 당원들이요. 그 소위 말하는 책임당원, 권리당원. 그리고 당원을 보는 시각이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저희 시당사 이전 축하할 때 와서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우리 기자님 들으셨잖아요.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우리는 책임당원이다. 그쪽은 권리, 이쪽은 책임. 딱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책임만 부른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난 한동훈 대표가 훌륭한 말이다. 내가 그 생각을 저도 그 생각을 잘 못했어요. 책임당원 그냥 저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할 때 그 권리당원이 입에 해가지고 권리당원 얘기했는데 책임당원
이런 말이 낯설긴 했는데 그 차이점을 잘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그거. 근데 이제 조직을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좀 드려야 되겠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게임이 되겠어요? 그리고 근성도 약해요. 어떤 뭐랄까 같은 거. 막 당성. 물론 그렇다고 상대를 우리가 상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뭐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당에 대한 애착, 충성도 뭐 이런 그렇죠. 그것도 그냥 널널해요. 좋게만 하면 국회의원들도 리버럴하다고 하지만 널널해요.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기 무슨 뭐라고 하더라? 이게 가물가물하네. 그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 네. 하여간 웰빙 국회의원들 보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웰빙 정당이다. 네. 예, 진짜 그런 정당이라고 하면은 모욕감 들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근성은 약하다. 당내 의사결정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파행으로 미치는데 이게 상당 기간이 왔기 때문에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의 리더십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한 거 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적극 나서서 그 구의원들도 만났어요. 나를 저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기 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거다. 그냥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방자치 한다는데 그 지방의회 저 시당에서 관여를 하고 시당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미주알 얘기하면 또 자율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하고 자제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점이 부딪히긴 합니다. 지방자치 지방의회 자율성. 원구성할 때도 사실은 난 못마땅한 게 있어요. 지금 결론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또 자기들끼리 저기 하는데 제가 너무 나서면 또 그 자율권 침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점이 있어서 잘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잘 리미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홍보 대변인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이 아무래도 민감하게 좀 바라보지 않습니까? 대변인단이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양쪽으로는 확실히 늘어난 건 확실한데 내용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 대한 논평이라든가 여기 좀 치중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전문성이라든가 지역에서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취약하지 않느냐. 예, 뭐 그런 지적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대학교 1학년부터 그 퇴직하고 60 넘고 한 분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런 글 쓰는 거나 이런 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숙하고 엉뚱하고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창의적인 또는 역동적인 걸 또 잘 살려주면서 또 부추기면서 또 이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제 지금은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봐야죠. 혹시 그 과정에서 선수를 발굴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의도도 있는 건가요? 있죠. 네. 있죠, 당연히. 지금 키워오고 그 사람들이 업적을 쌓아야 공천이나 이런데 근거가 자료가 되잖아요. 갑자기 내가 너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런 사람 발굴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사람을 내가 발굴한다고 해도 딴 사람이 이상민 사람 누구 싶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입니다. 네. 누가 봐도 이 얘기 못하고 실력하고 활동 열심히 했고 이러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럭무럭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시당이 이제 좀 이탈이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시당에 이탈자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윤창현 위원장, 당협위원장 예. 그리고 이은건 위원장도 어디 한국가스기술공사로 가시는 걸로 이제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계획이나 구상이 좀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중앙당 지도부하고 의논할 문제겠죠. 시당위원장한테도 의견을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새로운 진짜 실력 있는 사람 그냥 갖다 꽂고 막 느닷없이 하고 지난 공천 과정에 보니까 느닷없이
알지도 못한 사람을 뭐 중구에 뭐 하려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네. 뭐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고 활동 있고 막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빨리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위원장님은 그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분 중에 하는 게 맞다. 가능하면 그런 문제 하는 게 낫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입장이신 거죠. 지금서 활동하는 요새는 이제 옛날처럼 서울에서 갑자기 뭐 어디 유명 기업이나 언론사 다니다가 뭐 판사 검사하다가 느닷없이 오는 그런 얘가 아니잖아요. 이제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저- 네. 지역의 네.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것 김국장님도 같은데 뭐 뜻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전 중구 거주자라서요. 네, 중구의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럼 열심히 저희 당에 가입해주면서 예, 농담이고요. 그럼 자, 지금 자연스럽게 네. 대전 이제 뭐 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대전 정치 쪽으로 좀 이렇게 이 시야를 이렇게 돌려서 대전 정치부터 이제 지방선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정치가 워낙 지금 양극화되어 있고 극단화되어 있어요. 이런 쪽에서는 사실 자기 소신을 피력하거나 또는 상대와 뭐 협치, 포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뭐 한다고 독불장군 그 조직에서 도태되고 고립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기반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치. 저 같은 예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좀 드물게 보는 케이스 아닙니까? 사실은 난 내가 이렇게 돌아봐도 제가 봐도 좀 드물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저는 뭐 각오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 대전시정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쫙 갈라져 있죠. 저도 뭐 국민주당에 뭐 누가 한다 그래도 쉽게 만나거나 쉽게 뭐 협의를 진지하게 하겠어요. 협업을 잘하는 리더십, 포용의 정치를 위원장님께서 직접 먼저 보여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가령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에 있는 박정현 위원장과 뭔가 협의체나 그런 대화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장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마음에서 내키거나 막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야죠. 막 만나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지역 발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꼭 이번이 제가 시당위원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뭐 시당과의 뭐 지역원들 만나면 기자님도 보셔서 알지 모르지만 그 만나요. 그 전에 이제 시장들과의 만남, 우리 당 소속이든 남의 당 소속이든 관계없이 똑같아 행태는. 아니 국회의원들도 똑같고 왜냐면 딱 사진 먼저 찍고 왜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찍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씩 해. 지역 뭐 이거 또 전에는 그 제가 초등때만 해도 좀 중앙 정치에 관한 얘기하다가 이제는 지역 우리 동네에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왜냐면 또 그 기자님들이 써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소홀히 하네 이 소리 들으니까 그 얘기만 하다가 그리고 어떡하냐 협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가고 남는 사람 시간 남는 사람은 밥 먹고 나는 그것이 20년 동안 계속 다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솔직히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은 제가 좀 하기 싫어요. 마무리 부분은 오늘 10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부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장님 개인의 어떤 행보나 정치 행보 앞으로 어떤 길을 꿈꾸시는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관심사거든요. 전 정치인입니다. 네. 제가 정치인이고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뭐 정치인이고 정치를 20년 했기 때문에 전업 정치인. 어쨌든 정치 은퇴 선언을 하신 건 아니니까. 그럼 저는 은퇴를 왜 어떤 분이 저보고 정계 은퇴를 권하는 분이 있어요. 저 친한 분인데. 근데 그 사람이 요새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내가 지금 정계 은퇴는 정계 은퇴 지금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때인데 지금 근데 그런데 제가 뭐 어떤 직책을 갖거나 안 갖건 정치는 뭐 끝까지 할 생각이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뭘 하겠냐라는 거는 뭐 아직 그거는 아니죠. 지금 저한테는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총선에 떨어졌고 낙선했고 네. 였으니까 지금 이제 시당위원장 제가 대전 시당위원장 맡으면서 사실 오선이면 잘 안 맞잖아요. 제가 누가 뭐 대충 초선 대선 중에 아니면 원애들이 맞잖아요. 그게 막 점점 하향 편준화되어 왔는데 네. 제가 자청하다시피 하고 맡은 건 정말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 차원에서만이라도 혁신의 변화의 물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치 이상민의 꿈꿔왔던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정치인이 자기가 현업 뛰는 것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이렇게 저 보면 저 오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선했으므로 내 생각 때 보니까 아 내가 좀 후배들을 좀 양성하는 걸 아니 하면서도 내가 이 정치 아카데미, 정치 스쿨 뭐 이런 거를 일본에는 마쓰시다 그 재벌 기업인이 이런 거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끌어당겨서 걔네들을 좀 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 트레이닝 싸서 그야말로 30대 총리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장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려면 키워야지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나오나요? 실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나이가 젊은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젊은 친구들이 하더라도 일단 위원장님도 뭔가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게 딱 저한테 맞는 건데 교육 훈련은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뭐 정치는 계속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은 앞으로의 지방선거가 됐든 아니면 현 정부 말기에서의 어떤 입각이나 이런 방식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또는 다른 정치적 뭐 판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정부에서 뭐 저기 하면 마다하지 않고 가서 하고 싶어요. 네, 좀 하고 싶고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뭐 너무 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시면은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자꾸 쓴소리만 하지 말고 나도 좀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난 생방인 줄 알았더니 생방이 아니네요. 생방이 아닙니다. 근데 스튜디오가 너무 멋지네요. 네, 그래서 지역 언론을 이끌고 계신 DT뉴스에서 이런 언론하는 걸 맡은 게참 기분입니다. 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